중복조합 단원은 고등학교 경우의 수 단원 중에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단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중복조합 문제를 어려워하지 않고 정확하게 좀 풀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조합의 정의: 주어진 서로 다른 원소 N개 가운데 동일한 것의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뽑는 조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영어로 요 동일한 요것이 영어로 호모지니어스입니다. 그래서 그 호모지니어스의 그 H, 첫 글자 H를 따와서 기호로는 NHR 이렇게 적습니다.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뽑는 경우의 수. 이게 중복조합을 표시하는 방법이고 또 정의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복조합을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3HO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ABC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뽑는 경우의 수,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3HO 중에 예를 들어서 A를 2개 뽑고 A를 2개 뽑고 B를 2개 뽑고 C를 하나 뽑았다라고 해볼게요. 뭐 이렇게 뽑는 것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A를 하나 뽑고 B를 3개 뽑고 뭐 C를 하나 뽑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이렇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 좀 가만히 따져보면 중요한 것은 A를 몇 개 뽑느냐, 그리고 B를 몇 개 뽑느냐, C를 몇 개 뽑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뽑힌 A의 개수를 A 개수를 우리가 A라고 할게요. 뽑힌 B의 개수는 B라고, 뽑힌 C의 개수는 C라고 하면 여기서 중요한 게 각각 몇 개씩 뽑는가가 중요하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5. 요 식을 만족하는 아닌 정수해의 개수와 동일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2개 뽑고 B 2개 뽑고 C 하나 뽑았다라는 것은 A를 2개 뽑고 B를 2개 뽑고 C를 하나 뽑은 겁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거는 조합 단원 할 때 이미 했어야 되는 거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중복 조합이니까 보통 어렴풋이 여러분들이 조합이니까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뽑힌 것들 사이에 순서를 바꾸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를 2개 뽑고 B를 2개 뽑고 C를 하나를 이렇게 뽑았을 때, 이거나 그러니까 A, B, B, C 이렇게 뽑은 거나, 그래서 A 뽑고 B 뽑고 C 뽑고 B 뽑고 A 뽑은 거나, 이거나 이것이나 같은 거로 보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A 2개를 뽑았고 A를 2개 뽑고 B를 2개 뽑고 C를 하나 뽑은 거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내가 A를 2개 뽑았고 B를 2개 뽑고 C를 뽑은 이 경우에서 예를 들어서 얘를 이제 적으라고 이게 어떻게 뽑았는지 적으라고 이렇게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적을까요? 이렇게 적을까요? 보통은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적겠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들 5명 중에 3명을 뽑았다. 그러면 그 3명 뽑은 사람을 명단을 적어라 하면 특별한 말이 없는 이상 가나다 순으로 적던가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뽑기만 뽑으면 배열은 자동으로 배열한다. 이것을 우리 그 수학하는 사람들은 자동 정렬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열은 자동으로 정렬하는 한 가지의 방법이다. 우리 경우의 수 따질 때 항상 뽑고 그 다음에 뽑힌 것들 사이에 순서를 바꾸면 달라질 때는 그 배열하는 방법의 수까지 곱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NPR,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그 뽑힌 R개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 이 순열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N개에서 R개를 뽑고 그리고 나서 그 R개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NCR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N개에서 R개를 뽑으니까 N개에서 R을 뽑고 그리고 배열하는 방법은 자동 정렬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동 정렬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이해할 때 필요하죠. 함수 f가 자 정역이 1, 2, 3이고요. 공역이 1, 2, 3, 4, 5일 때 이때 증가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자 함수 f가 x에서 y로의 함수입니다. 이때 증가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1 함수값 f1 1에 대응될 거, 2에 대응될 거, 3에 대응될 것을 이 5개, 1, 2, 3, 4, 5 공역 5개 중에 3개를 골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를 고르기만 고르면 자동으로 정렬은 어떻게 된다? 크기 순으로 그대로 정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2, 3, 5를 뽑았다. 그러면 자동으로 2, 3, 5는 정렬이 돼서 이 정렬되는 순서대로 1, 2, 3을 대응을 시킨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증가함수 형태로 됐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 조합은 항상 자동 정렬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머릿속에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이 중복조합도 마찬가지로 조합의 한 일종이기 때문에 배열은 자동 정렬을 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3H5에서 우리가 생각할 바는 이 각각의 문자 A, B, C에서 A를 몇 개 뽑고 B를 몇 개 뽑고 C를 몇 개 뽑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렇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 뽑힌 A의 개수, 뽑힌 B의 개수, 뽑힌 C의 개수,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5개를 뽑으니까 5.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기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많은 문제들을 제가 풀 때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 방법으로 바꾸어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이따 문제풀이 할 때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H5와 동일한 게, 자, 두 번째, 서로 동일한 사탕 5개를 서로 다른 사람 3명이서 나눠 가지는 방법의 수. 이게 곧 3H5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동일한 사탕이기 때문에 사람이 3명 있다. 사람이 A, B, C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각각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각각의 사람이 몇 개씩 갖는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갖는 것의 사탕의 개수를 A, 두 번째 사람이 갖는 사탕의 개수를 B, 세 번째 사람이 갖는 사탕의 개수를 C라고 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 그리고 A, B, C는 아닌 정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식이 나오면 이것을 딱 보자마자 바로 3H5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약에 이 A, B, C가 자연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각각의 사람이 사탕 5개를 가져야 되는데 적어도 하나씩 갖는 거지 않습니까? 0은 안 되니까, 자연수니까. 그래서 적어도 하나씩 갖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탕을 미리, 자, 동일한 사탕이니까, 자, 사탕을 미리 하나씩 나눠주는 겁니다. 사탕을.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가 되겠네요. 그럼 그것을 계산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자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NHR을 계산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자, 첫 번째는 우리 사탕 나눠주기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탕이 5개 있었다. 동일한 사탕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었다. 이 5개를 3명이서 나눠 가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A가 2개 갖고 B가 2개를 갖고 C가 하나를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 마트에 가보면 그 계산대 앞에 그 빨간 막대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앞 사람 계산하는 사람과 내 것의 물건을 구분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3개로 나눠야 됩니다. 3개로. 그러면 막대기가 2개가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막대기 2개를 넣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막대기 앞에 있는 것은 A가 갖고, 두 막대기 사이에 있는 것은 B가 갖고, 이것은 A가 갖고, 이것은 A가 갖고, 이것은 B가 갖고, 이것은 C. 그래서 A가 2개, B가 2개, C가 하나 이렇게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A가 1개, B가 3개. 그럼 A가 하나 갖고 B가 3개를 가지려면 요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C가 하나를 가지면 요렇게. 그러면 1개, 3개, 1개를 갖는 거고. 만약에
뭐 A가 하나도 갖지 못하고 B가 3개를 갖고 C가 2개를 가지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 동일한 사탕 이 5개와 자, 이 막대기도 다를 필요 없죠. 동일한 막대기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막대기 2개. 그래서 이것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죠. 요렇게 막대와 사탕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으면 2개, 2개, 1개를 갖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배열되어 있으면 1개, 3개, 1개를 갖는 거고, 이러면 0개, 3개, 2개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막대 사탕인가요? 사탕 5개, 막대 2개. 이렇게 해서 총 7개. 그런데 이 사탕끼리 동일한 거고 막대끼리 동일한 거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7팩토리알 나누기 5팩토리알 2팩토리알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합으로 보면 이 7개의 칸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칸 중에 사탕이 들어갈 곳 5군데를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7C5가 될 거고, 뭐 다르게 본다면 이 5개의 칸 중에 막대가 들어갈 곳 2군데를 고르는 거랑 동일하죠. 7C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게 7이 왜 7이냐? 사탕 5개에다가 사람이 3명이니까 구분하려면 막대는 그 사람 숫자보다 하나가 작아도 되죠. 작으면 되니까. 그래서 5 더하기 3 빼기 1이죠. 그러니까 요것이 뭐였나 하면 3H5죠. 그럼 결국은 이게 요 7이 3 더하기 5, 그럼 결국은 이게 3 더하기 5 빼기 1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그럼 요건 이해하겠죠? 그래서 칸막이를 집어넣는 거, 막대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중복조합을 조합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이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 자, 요거는 이해하기는 자, 첫 번째 방법이 조금 더 쉬운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활용 가치가 있는 거는 자, 이 두 번째 방법이 조금 더 활용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때 좀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HO를 계산하는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3HO. 아까는 ABC에서 ABC 3개에서 뽑았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1, 2, 3, 3개, 숫자에서 생각을 해 볼게요. 1, 2, 3, 3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뽑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직접 적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한번 직접 적어 볼게요. 그러면 1, 5개를 뽑든가, 그 다음에 1, 2,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3, 3, 3, 3, 3 이렇게 5개를 뽑는, 자, 이 전체 경우의 수를 다 적으면 너무 많아서 다 적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각 학생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1번 카드, 1번 카드, 1번 카드, 11. 두 번째 학생은 111, 12. 그래서 마지막 학생은 333, 33. 이렇게 갖고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에서 학생들이 하는 소리가, 선생님, 이 카드가 다 동일하니까 좀 재미가 없습니다. 이거를 좀 다 다른 카드로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선생은 카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선생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얘들아, 자, 카드를 크기 순으로 책상에 배열한 다음에 새롭게 받을 카드는 이렇게 받을 거야. 자기 두 번째 카드에는 1을 더한 숫자, 세 번째 카드에는 2를 더하고, 네 번째 카드에는 3을 더하고, 다섯 번째 카드는 4를 더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세 카드를 나눠줄게. 그러면 첫 번째 학생은 어떤 카드를 다시 나눠 받게 될까요? 1, 2, 3, 4, 5번 카드를 나눠 받을 거고, 두 번째 학생은 1, 2, 3, 4, 6을 받겠죠. 이렇게 해서, 자, 마지막 학생은 3, 3, 3, 3 받은 학생은 어떻게 카드를 나눠 받게 될까요? 3, 4, 5, 6, 7. 이렇게 카드를 나눠 받게 되겠죠.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쪽 카드 세트의 개수. 하나, 둘, 쭉쭉쭉쭉, 몇 개인지는 모르겠고요. 그럼 이쪽 카드 세트의 개수나 이쪽 카드 세트의 개수가,
서로 동일하다면 오른쪽 카드 오른쪽을 헤아려도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게 서로 동일하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쪽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이 1대1 대응 관계가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어떤 학생이 1111로 갖고 있었다면 반드시 새롭게 받는 카드는 1, 2, 3, 4, 5가 될 거고요. 1112라면 다르게 받는 게 아니죠. 1, 2, 3, 4, 5, 1, 2, 3, 4, 6으로 받을 거고 3, 3, 3, 3은 3, 4, 5, 6, 7로 받을 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당 이쪽 하나가 대응이 되죠. 그럼 거꾸로 자기가 새롭게 받은 카드가 1, 2, 3, 4, 5인 학생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학생은 원래 얼마를 갖고 있었나요? 1111로 갖고 있었죠. 그럼 여기서 거꾸로 되돌리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자기가 두 번째 가진 카드에다 1을 빼고 2를 빼고 3을 빼고 4를 빼면은 1111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1, 2, 3, 4, 6도 1112가 되죠. 맞죠? 여기도 그러면 3, 4, 5, 6, 7 갖고 있던 학생은 1 빼고 2 빼고 3 빼고 4 빼면은 3, 3, 3, 3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거 하나당 반드시 다르게 뭐 두 개씩 되는 게 없고 반드시 요 1111 요 하나로 대응되지 않습니까? 1, 2, 3, 4, 6이면 반드시 1112로 대응되고 그러니까 이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이 1대1 대응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의 개수를 헤아리는 것은 이 오른쪽의 개수를 헤아리는 것과 동일하죠. 그럼 오른쪽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1부터 7까지 중에 서로 다르게 5개를 뽑은 그냥 단순 조합이죠. 1부터 7까지 중에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그냥 5개 뽑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75가 됐나요? 그러면 이때 7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자 여기가 자 마지막을 볼게요. 여기서 요게 내가 1, 2, 요 3개에서 1, 2, 3에서 뽑으니까 이 3에다가 5개를 뽑으니까 5자리가 있는데 실제로 두 번째 자리부터 1, 2, 3, 4를 더하니까 다섯 번째 자리에 4가 더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3 플러스 4인데 요 4가 어떻게 나왔나 하면 5개를 뽑는 거니까 5개를 뽑는 데서 두 번째 자리부터 1을 더했으니까 5 빼기 1 된 거죠. 그럼 결국은 이 7은 3 더하기 5 빼기 1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복조합 NHR을 계산하는 방법은 앞에서처럼 사탕을 사람이 나눠 가져서 그 칸막이를 집어 넣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나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직접 하면서 자 그냥 조합으로 이렇게 바꾸는 요 두 번째 방법 이렇게 하나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N 더하기 R 빼기 1 C 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정확하게 좀 외워두시고 왜 이렇게 되는가를 첫 번째 방식과 두 번째 방식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좀 쉽게 되는 게 그 동일한 사탕을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지면서 칸막이를 집어넣는 그 첫 번째 방식 설명이 좀 더 쉽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문제 풀다 보면 조금 더 적용 가치가 높은 것은 이 두 번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 적어뒀죠. 특히 두 번째 방법에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하는 이 방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크기 순으로 함수값이 결정되는 문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1, 2, 3, 1, 2, 3, 4, 5. 자, 정력이 x고 여기가 y라고 할게요. 그러면 x에서 y로의 함수. 그때 f1보다는 f2가 크고요. f3이 되는 이러한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자, 첫 번째는 그냥 탁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겠죠. 1, 2, 3이 될 것을 함수값 1에 대응될 거, 2에 대응될 거, 3에 대응될 것을 이 1, 2, 3, 4, 5에서 뽑아야 되죠. 1, 2, 3, 4, 5를 뽑아야 되는데 이 등호가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을 뽑아도 되죠. 같은 것을 뽑아도 되니까 그래서 5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기입니다. 그죠? 5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개 뽑기. 그리고 자 요거는 그러면 결국은 5 더하기 3 빼기 1 73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직접 하는 겁니다. 요것을 직접 해보면 자 F1, F2, F3으로서
111이 될 수도 있고요. 112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쭉 가서 마지막에 얼마가 됩니까? 555가 되겠죠. 그러면 요것을 우리가 그냥 조합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 숫자가 다 달라야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1, 플러스 2를 시키면 요것은 1, 2, 3을 대응시킨 거고요. 요거는 1, 2, 4를 대응시킨 거고요. 쭉 내려가면 이거는 5, 6, 7을 대응시킨 거죠. 그럼 결국은 이 어떻습니까? 1부터 7까지 중에 3개를 뽑기죠. 그러니까 따라서 73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 여기에서 자, 이 두 번째 방법이 좀 이게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이게 다 등호가 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자, 어느 곳에는 등호가 있고 어느 곳에는 등호가 없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x가 아까처럼 1, 2, 3 있고요. y가 1, 2, 3, 4, 5였다고 해볼게요. 그럼 x에서 y로의 함수 f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f1, f2, f3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이런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뭐 대부분의 책은 이렇게 설명하죠. 여기가 등호가 자 f1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죠. f2 f3 이 경우의 수에서 빼기 f1 f2는 f3 요 경우를 빼면은 등호인 경우를 빼면은 이제 같거나 f2가 f3보다 같거나 적은 것에서 이 같은 경우를 빼면은 요 f2가 f3보다 적은 경우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것은 자 1, 2, 3, 4, 5에서 1, 2, 3이 될 서로 다른 3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뽑으면 되고요. 자 이것은 뭡니까? 이거 둘이 같기 때문에 2개만 뽑으면 되죠. 그래서 5개에서 자 5개에서 2개를 뽑는 조합의 수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 요거는 OH3이니까 어떻습니까? 7C3인가요? 7C3 빼기 자 요거는 6C2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계산을 하면 3팩토리얼 6분의 7 곱하기 6 곱하기 5 빼기 자 6분의 아니죠 2분의 6 곱하기 5 이렇게 돼서 결국은 35 빼기 15가 되나요? 그러면 이것은 20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우리는 이제 이게 대부분의 이제 책풀입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이렇게 풀도록 할게요. 자, 직접 하는 겁니다. F2, F3 이렇게 됐죠? 그러면 자, F2 1 더 커야 되니까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것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2, 2, 3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합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 여기는 플러스 1을 더하고 여기도 플러스 1만 더해주면 1, 2, 3이 됐죠. 이미 여기가 더해져 있으니까 플러스 2가 아니라 플러스 1만 더해줘도 1, 2, 3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나요? 여기는 2, 1 더하니까 2, 3, 4죠. 그러면 결국은 1부터 4까지 중에 여기 잘못 적었네요. 이렇게 쭉 가서 잘못 적었습니다. 마지막이 얼마인가요? 마지막이 4, 4, 5가 되겠죠. 4, 4, 5. 5개까지 뽑아야 되니까 4, 4, 5.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4, 4, 5니까 자, 1, 1을 더하면은 4, 5, 6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쪽 가지수는 결국은 1부터 어디까지? 6가지 중에 1부터 6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뽑은 거죠. 그러니까 6C3이 되겠죠. 그럼 요 계산하면 3팩토리얼 6분의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되니까 이렇게 나누면 답이 20 이렇게 동일하죠. 그러니까 크기 순으로 함수값이 결정되는데 이때 부등식이 있습니다. 부등식 등호와 부등호가 막 섞여 있는 이런 함수 개수 구할 때, 자, 이 첫 번째 방법보다는, 이런 첫 번째 방법보다는 직접 해서 조합으로 바꾸는, 요 방법. 이게 훨씬 더 강력하죠. 더 쉽고. 그래서 첫 번째 거와 마지막 거만, 이 마지막 번째만 좀 적어보면서, 1, 2, 3, 뭐, 이렇게 해서 그 조합으로 바꾸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밑에 하나를 더 적어뒀는데, 자,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서로의 차가 2 이상 되도록 뽑기. 예를 들어서
자,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1부터 1, 2, 3, 4, 5, 6, 7, 8, 9, 10 1부터 10까지의 숫자 중에 서로의 차가 2 이상이 되도록 3개를 뽑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것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직접 하는 겁니다. 직접 하면 1, 3, 5 맞죠? 서로의 차가 2 이상 되도록 세 수를 뽑으니까 그 다음에 1, 3, 6 쭉 내려가면 마지막이 얼마 되나요? 6, 8, 10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이게 자, 띄엄띄엄 이런 식으로 뽑은 것은 항상 조합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첫 번째가 1, 2, 3 돼야 되고 마지막 게 이렇게 연속되는 숫자 뽑기로 바꿔주려면 여기에 빼기 1을 하면 되고 여기는 빼기 2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는 1, 2, 3을 뽑은 거고요. 이쪽은 1, 2, 4를 뽑은 거고요. 자, 이 마지막은 6, 7, 8을 뽑은 거죠. 그러면 이쪽 가지수는 결국은 1부터 8 중에 3개를 뽑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83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다음 밑에 문제풀이에서 또 한 번 더 설명을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또 한 번 설명을 할 테니까 다시 한번 들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중복조합의 유형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자, 첫 번째 동일한 사탕을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그럼 이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각각의 사람이 몇 개씩 갖는가.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면은 이것은 반드시 뭐로? 3HO로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기명 투표. 무기명 투표면 뭐 예를 들어서 후보 3명 A, B, C가 있었고요. 사람이 A, B, C, D 투표하는 사람이 유권자가 A, B, C, D, E 이렇게 5명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투표하는 사람이고 여기가 후보자라고 해볼게요. 그럼 무기명 투표니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각각의 후보자가 몇 표를 받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A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X라 하고 B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Y라 하고 C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Z라 하면 자, 유권자가 투표하는 사람이 5명이니까 5가 되겠죠. 그럼 이것도 결국은 3H5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무기명이 아니고 기명 투표다. 즉 이름을 기입하고 투표를 한다. 누가 누구한테 투표하는지 이러한 것을 다 고려해야 될 때는 그때는 투표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너 누구한테 투표할래? 그 투표하는 방법의 수는 A 또는 B 또는 C니까 여기는 3가지. B도 마찬가지 A 후보, B 후보, C 후보 중에 하나를 투표하면 되니까 3가지. C도 3가지, D도 3가지, E도 3가지. 이렇게 해서 3의 5승. 중복 순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무기명일 때는 중요한 것은 각각의 후보가 몇 표를 받는가가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러면 결국은 3H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n제곱의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5승을 다 전개를 했을 때 서로 다른 항의 개수가 몇 개 있는가. 그럼 얘를 전개하면 이게 어차피 오차니까 x, y, z에 대한 오차가 나오겠죠. 그럼 x의 a승이 될 거고 y의 b승, z의 c승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x, y, z에 대한 오차가 나와야 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결국은 5가 될 거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3H5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1차 부정 방정식 또는 1차 부등식에서 아닌 또는 양의 정수에 자 4번은 기본이 이런 거죠. 아까 했듯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면 요거는 3H5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3보다 같거나 적다. 그리고 이 A, B는 아닌 정수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는 이걸 풀 때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A 더하기 B가 0일 때, A 더하기 B가 뭐 예를 들어서 1일 때, 이렇게 해서 A 더하기 B가 2일 때, A 더하기 B가 3일 때 이렇게 나눠서 이 각각을 계산해서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기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 하나를 더 첨가시켜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 그래서 요때 C도 A, B, C는 아닌 정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C가 0이면 뭐가 될까요? A 더하기 B가 3이니까 요게 되겠죠.
그리고 C가 1이면 뭐가 되나요? A 더하기 B는 2가 되니까 요게 되고요. 그래서 요러한 것은 요렇게 바꾸면, 자, 결국은 3H3이 되죠. 이걸 다 계산한 게, 실제로. 좀 이해되나요? 그리고, 자, 요거는 뭐 사실은 그냥 1번으로 이해를 해도 크게 관계는 없고요. 조금 더 이해의 폭을 넓힌다면 요렇게까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등식이 있는 함수의 개수 아까 했었죠. 부등식이 있는 함수의 개수 했었고, 자, 색깔이 바뀌게 배열을 한다. 자, 이것은 밑에 자,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색깔이 바뀌게. 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서로의 차가 2 이상 되도록 뽑기, 뭐 또는 서로의 차가 3 이상 되게 뽑기. 이거는 직접 나열해서 그것을 조합으로 바꾸는 그런 방법을 하는 게 가장 좀 쉽더라,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몇 문제 좀 풀고서요. 그리고 우리가 익힌 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번은 쉽네요.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의 3승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 x의 a승, y의 b승, z의 c승, w의 d승 이렇게 나오겠죠. 그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자, 이게 3차니까 3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바로 4h3이 됩니다. 그죠? 4h3이니까 얼마입니까? 합한 다음에 1 빼야 되죠. 6c3이네요. 계산하면 6분의 3팩토리알 6분의 6 곱하기 5 곱하기 4니까 자 20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2번 내수 2, 3, 5, 7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한 후 곱하여 정수를 만들고자 한다. 2, 3, 5, 7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한다. 그러니까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하니까 이거는 바로 4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하니까 4H4인데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럼 이 중에 서로 같은 수가 나올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는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다 서로 다른 뭡니까? 이게 소수죠. 소수니까 서로 다른 소수끼리 이렇게 곱하게 되면 다 다른 숫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바로 그대로 이게 소수이기 때문에 바로 4H4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7C4가 될 거고요. 7C4는 7C3과 같죠. 그래서 계산하면 3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게 이제 색깔 바뀌는 것의 개수거든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9개의 합동인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각 칸에 흰색 또는 검은색을 칠하여 도형을 왼쪽부터 순서대로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네 부분으로 나누려고 한다. 이와 같이 도형을 네 부분으로 나누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앞에 흰색이 있고요. 흰색이 있고, 그 다음에 검은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흰색이 있고, 검은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여기 검은색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사실 중요한 게 이게 흰색 한 개가 아니라 흰색 그룹이죠.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2개, 3개, 2개, 2개 이렇게 됐나요? 지금 주어진 거는 2개, 3개, 2개, 2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가 흰색 그룹이면 되지 않습니까? 몇 개인가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 요쪽에 들어가는 요 흰색인 것을 A라 하고요. 여기에 검은색에 배정이 되어 있는 요 칸의 수를 B라 하고, 요 흰색은 C라 하고, 이 검은색은 D라고 할게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전체적으로 9칸이니까 9가 되겠죠. 그런데 이때 A, B, C, D는 뭡니까? 최소한 하나씩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A가 0이면 검, 흰, 검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씩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씩을 미리 주고요. 그러니까 4H5가 되나요? 그래서 요것은 합해서 8C5가 되겠죠. 그러면 8C3이니까 계산하면은 56이 나오고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지금 현재 여기가 칸막이가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가 있죠. 네모 칸 사이에는 8개가 됩니다. 이 8개 칸 중에 지금은 여기와 여기에 뭐를 넣은 겁니까?
칸막이를 넣어서 구분을 한 겁니다. 그죠? 3개, 4개로 나누어야 되니까 3개의 칸막이를 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8개 중에 몇 개를 뽑깁니까? 83.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다른 문제 응용 좀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 방법이거든요. 첫 번째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첫 번째 방법을 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정사각형 모양의 빨간색 타일이 5장, 파란색 타일이 8장이 있는데 이것을 일렬로 붙일 때 색깔이 5번 바뀌도록 붙이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빨간색이 5개, 파란색이 8개가 있습니다. 빨간색 5개, 파란색 8개. 이것을 하는데 색깔이 5번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빨간색이 오고요. 빨, 파, 이러면 색깔이 몇 번 바뀌었나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바뀌었죠. 그런데 이것이 빨간색 하나가 아니고 빨간색 그룹이죠. 여기도 빨간색 그룹, 여기도 빨간색 그룹, 여기는 파란색 그룹, 파란색 그룹, 파란색 그룹입니다. 그럼 여기 빨간색 그룹에 들어가는 이 빨간색 타일의 개수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전체적으로 5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파란색에 여기 집어넣는 타일의 개수를 X, 이쪽에 넣는 파란색 타일의 개수를 Y, 이쪽에 넣는 파란색 타일의 개수를 Z를 하면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전체 타일의 개수가 8개니까 이렇게 만족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0이 되면 안 되죠. 이게 최소한 하나씩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3H 하나씩 미리 주고 남은 거 2개 남았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씩 주니까 5개 남았죠. 3H5가 되겠습니다. 3H2 곱하기 3H5 요렇게 하면은 계산하면 4C 곱하기 7C5인가요? 계산을 하면 126이 나와요. 자,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빨간색을 먼저 배열을 할 수도 있지만 파빨 이렇게 넣을 수도 있죠. 그러면 파빨 그럼 5번 바뀌었나요? 하나, 둘, 셋, 넷, 5번. 그러면 여기에 집어넣는 빨간색 타일의 개수 하나를 A라 하고요. 여기에 넣는 빨간색 타일의 개수를 B라 하고, 여기에 넣는 빨간색 타일의 개수를 C라 하면 마찬가지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여기에 넣는 파란색 타일의 개수를 Y, 여기를 Y, 그 다음 여기를 Z라고 하면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마찬가지로 8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다 동일하게 앞에 거와 다 같이 126이 되죠.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도 126, 여기도 126이니까 126 곱하기 2를 하면은 252인가요? 그래서 답이 25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이것도 아까 그 개념 설명하면서 했었죠. 1, 2, 3, 4에서 F1 지금 이렇게 됐죠. F1, F2, F3, F4인데, 자, 여기는 등호가 있고요. 여기는 등호가 없고 여기는 등호가 있는 이런 경우입니다. 물론 어떻게 해도 되나요? 자, 일단 쉬운 거로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직접 하는 건다고 했죠. 직접 하면은 1, 자, 더 커야 되죠. 2 같아 되니까 2 쭉 해서 마지막 것만 생각하면 돼요. 마지막 게, 자, 여기가 5로 시작되겠죠. 5, 6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요게 1, 2, 3, 4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1을 하고 플러스 1을 하고, 여긴 같으니까 플러스 2를 하면 결국은 1, 2, 3, 4를 뽑게 된 거고요. 자, 이것은 뭡니까? 5, 6, 7, 8을 뽑은 거죠. 5, 6, 7, 8 맞나요? 그럼 결국은 여기는 뭡니까? 8개 중에 1부터 8, 8개 중에 서로 다른 4개를 뽑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84가 됩니다. 84. 84는 이걸 계산을 하면 70이 나와요. 자, 이거는 실제로 계산은 좀 생략할게요.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시고. 요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물론 요렇게 해도 되죠. 물론 어떻게? F1, 자, 다 등호가 있는 것에서 F3, F4 다 등호가 있는 것에서 이 개수에서 뭡니까? F1,
자, F2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F2와 F3 사이에 등호가 없으니까 이 등호가 있는 경우를 빼주면 되죠.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위에 거의 개수는 자, 중복을 허락해서 F1, F2, F3, F4가 될 거를 4개를 골라내야 되죠. 이 6개에서. 그래서 6H4 빼기 이쪽은 뭡니까? 몇 개만 고르면 됩니까? 이 6개에서 하나 같으니까 둘, 3개만 골라내서 배열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6H3 이 6개에서 3개만 뽑아서 배열은 크기 순으로 그대로 배열되는 자동 정렬이죠. 그죠? 마지막 6번 10권의 책이 책장에 나란히 꽂혀 있다. 이 중에서 서로 인접한 2권의 책은 선택되지 않도록 3권의 책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자, 10권의 책이 서로 다른 책입니다. 10권의 책이 책장에 나란히 꽂혀 있는데 인접한 2권의 책은 선택되지 않도록. 그럼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각각의 책에 번호를 붙입니다. 1번 책, 2번 책, 3번 책 쭉 해서 몇 번 책, 10번 책까지 있다고 해볼게요. 각각의 책에 10권의 책이 책장에 꽂혀 있는데 각 책에 번호 1번 책, 2번, 3번, 4번 이와 같이 번호가 붙여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직접 하면 되죠. 인접한 2권의 책은 선택되지 않아야 되니까 인접한 2수를 뽑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자, 1, 3, 5 몇 권 뽑기인가요? 3권의 책을 선택하죠. 그러니까 1, 3, 5 그렇게 해서 마지막은 얼마를 뽑은 겁니까? 아까 했듯이 6, 8, 10을 뽑은 거죠. 그러면 요거는 빼기 1, 빼기 1을 하면 되죠. 그래서 1, 2, 3이 뽑은 거랑 동일하고요. 자, 요거는 6, 자, 1 빼니까 6, 7, 8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 8개에서 1부터 8까지 8개에서 3개 뽑기죠. 그러니까 8시 3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은 56이 되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해도 되죠.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책을 뽑았다고 해볼게요. 자, 뽑은 책을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뽑았고, 자, 이렇게 뽑았고, 이렇게 뽑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가 요 앞부분에 뭔가 있고요. 요 뒷부분 여기 사이, 자, 이렇게 이 책 3개에 의해서 이 첫 번째 책이 가장 왼쪽 부분 사이사이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총 4개의 구역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책의 개수를 A라 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책의 개수를 집어넣는 책의 개수를 B라 하고 여기에 집어넣는 책의 개수를 C라 하고요. 여기에 집어넣는 책의 개수를 D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책 3권은 미리 뽑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네 영역에 나머지 책 7권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 넣는 책의 개수가 A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자, 남은 책 7권이죠. 10권에서 3권을 빼니까 7권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책과 이 책 사이, 즉, 이 B에는 최소한 책 1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책이 안 들어가면 이게 인접한 책을 뽑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B와 C에는, 이 B와 C에는 최소한 하나씩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A와 D는 0이 돼도 관계없죠. 그러니까 B와 C는 최소 요게 자연수고 A와 D는 0 아닌 정수이고요. 그러니까 이 B와 C에는 최소한 하나씩은 넣어야 되니까 여기에 하나씩을 미리 잡아 넣게 되면은 A 더하기 B 다시 더하기 C 더하기 D 다시는 자, 한 권씩 미리 주고 남은 거니까 5가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결국은 4H5가 되죠. 그럼 요걸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합한 다음에 1 빼니까 8C5가 되고요. 그럼 요거는 8C3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와 동일하죠.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중복조합은 자,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 그럼 요 뜻이 뭐라고요? 요거는 아닌 정수.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니까 아닌 정수라서 얘는 3H5다. 얘가 바로 3H5다라는 아닌 정수이면 3H5다라는 걸 좀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등호가 있는 어떤
함수 개수 문제나 그 다음에 서로의 차가 2 이상 되도록 뭐 뽑기를 하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직접 할 수 있는 거는 좀 직접 하는 겁니다. 직접 해서 자 이거를 뭐로 연속된 그 자연수로 이렇게 해서 그냥 조합으로 바꾸는 거. 그냥 조합으로 직접 해서 그냥 조합 플러스 1 플러스 2 뭐 또는 뭐 경우에 따라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냥 조합으로 바꾸는 이런 방법을 적절히 좀 사용을 하면 되겠다. 근데 그 중에 특히 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요거거든요. 많은 중복 조합 문제는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되도록이면 자 이렇게 뭐 더하기 뭐는 요 자연수 요런 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게 좀 덜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참고적으로 하나만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같은 것일 때는 자 적어도 하나씩 가져야 된다 하면 미리 좀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자연수의 해를 구하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에서 A, B, C는 자연수다. 그러면 최소한 하나씩은 가져야 되니까 미리 하나씩 나눠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서로 다른 것이면 서로 다른 것일 때는 절대 미리 나눠주면 안 됩니다. 미리 나눠주면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A, B, C 사탕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사탕이 서로 다른 사탕 3개. 서로 다른 사탕 3개를 A, B 두 명한테 나눠줘야 된다고 할게요. 그때 A, B는 적어도 하나씩. 자, A, B가 적어도 하나씩 가져야 된다. 그럼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하나씩 가져야 되니까 일단 A, B한테 하나씩 미리 나눠줍시다. 그러니까 두 개를 이 3개 중에 2개를 뽑죠. 3, 2 두 개를 뽑아서 자 예를 들어서 뭐 A와 B를 뽑았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것을 A와 B한테 사람 A, B한테 나눠줘야 되겠죠. 나눠주는 방법은 2팩토리얼. 그리고 두 개를 나눠주고 이제 남은 게 몇 개 남았나요? 남은 게 뭐 아까 예를 들어서 A, B를 뽑아서 나눠줬다고 하면 남은 게 C 하나가 남았죠. 이 남은 하나를 다시 A, B한테 나눠줘야 되니까 곱하기 2. 그래서 결국은 3 곱하기 이렇게 해서 12가지다. 이렇게 답을 내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 개수보다 실제로 나중에 중복해서 헤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틀립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요거는 자 어떻게 하나 하면 실제로 정확하게 해보면 이런 거죠. 일단 자 이거는 우리 고1 때 배웠던 분할 분배 문제거든요. 분할 분배 문제라서 실제로 요거를 적어도 A, B가 적어도 하나씩 갖도록 하려면 이 사탕 3개를 1개 2개로 나눠야 되겠죠. 1개 2개로 나누고 나서 이렇게 몇 덩이가 생겼습니까? 1개짜리 한 덩이와 2개짜리 한 덩이를 다시 A, B한테 분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개 2개로 나누는 방법은 3C1 곱하기 2C2 이렇게 해서 3가지 방법이죠. 즉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와 BC 그 다음에 B와 CA 그 다음에 C와 AB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1개 2개로 나누는 방법이 요렇게 있죠. 그럼 이거를 그렇게 해서 3가지 방법이 있고 이 A 요건 한 묶음입니다. 요 1개 2개. 그럼 요거를 다시 A, B에게 나눠줘야 되니까 각각 나눠주는 방법 이 3가지 일단 나누는 방법은 3가지고 그 다음에 요걸 A, B한테 분배하는 방법이 2팩토리얼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정답은 6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12개였다고 이게 1번 계산 방법에서 12개였다라는 것은 뭔가 중복해서 헤아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중복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3C 2개를 뽑고요. 이걸 뽑은 게 예를 들어서 A, B였다고 할게요. 뽑은 거 A, B였고 이것을 A와 B한테 이렇게 나눠줬다고 해볼게요. A, B로 나눠주고 만약에 그 다음에 C를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 2는 이거죠. 남은 C를 다시 A, B한테 나눠주는 방법이 A한테 주는 방법이 있고 B한테 주는 방법이 있고 뭐 그래서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여기 A한테 이렇게 줬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처음에 뽑은 게 A, B였고 남은 C를 그리고 A, B였고 그 다음에 분배는 A, B한테 나눠주는 것은 A, B 뭐 BA 중에 그 중에 A, B로 나눠준 거고 남은 하나 C도 예를 들어서 이 C한테 나눠준 거죠. 이 12개 중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쭉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겠죠.
B, C를 뽑은 겁니다. 내가 B, C를 뽑았고 뽑은 게 B, C입니다. 그럼 이건 다른 거죠. 이쪽은 A, B를 뽑은 거고요. 여기 B, C를 뽑고 그 다음에 이게 A, B한테 나눠줄 때 여기가 이렇게 C, B로 나눠준 겁니다. 그리고 남은 A를 나눠줘야 되는데 뭐 A한테 줄 수도 있고 B한테 줄 수 있으니까 이게 두 가지로 계산한 거였잖아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이 남은 A를 여기 줬다고 해볼게요. 여기 주게 되면 그러면 A가 받은 게 결국은 CA가 되고요. 여기도 A가 받은 게 AC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가 서로 같죠. 그런데 아까는 이 계산에서는 얘와 얘가 서로 다른 걸로 봐서 같은 게 두 개씩 생기는 건데 다른 걸로 보니까 이게 답이 12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서로 같은 것일 때는 적어도 하나씩 가져야 된다 하면 미리 나눠줘도 됩니다. 중복조합 같은 경우에 중복조합이 서로 동일한 사탕 몇 개를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사탕이 나온다. 서로 다른 사탕을 사람한테 나눠준다. 뭐 그래서 사람이 적어도 하나씩 가져야 된다. 그럴 때 미리 나눠주는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중복해서 한 가지를 중복해서 여러 가지로 헤아리게 되니까 실제 정답보다 답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최종 결론은 서로 다른 것일 때는 절대 미리 나눠주지 말고 서로 같은 것일 때는 좀 미리 나눠줘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칠게요.